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0대에 40대로 보이는 사람, 80대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부터는 속보다 겉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집은 당신은 아직 60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나이를 훌쩍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60부터는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르면 40대부터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가령 당신이 제 나이는 60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칩시다. 상대방이 얘 60이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인사치레라는 걸 알아도 기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0부터는 이런 말을 듣느냐 마느냐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크게 좌우합니다. 50대까지는 사회적 지위, 성공, 가족의 화목, 자녀의 성취 등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자녀도 품에서 떠나는 60대부터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몸과 뇌를 갖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보다 젊고 즐겁게 잘 살아야 하고 그것이 겉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60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자력으로 승부하는 원맨쇼가 되는 셈입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외모가 젊어 보여야 남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겨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우면서 지적이고 매력적인 나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보다 활력있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나이에 따라 붙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65세부터 고령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고령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성이라면 머리가 벗겨지고 말라서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 여성이라면 백발의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혈기왕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196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 사자의 상에서 집안 가장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고령 이미지입니다. 누구라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외모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중 그의 나이는 54세에 불과했습니다. 원작 사건 만화가 연재되던 1947년 기준으로는 54세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의 외모는 어딜 봐도 70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외모 나이가 젊어지는 흐름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 제니퍼 애니스톤 등은 아무리 봐도 노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동년배인 한국 배우 엄정화, 최하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60이나 70, 아니 90대에도 젊고 의욕 넘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라면 노인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로망으로 생각하며 동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실제 나이와 외모가 비슷해 보이거나 심지어 실제 나이보다 외모 나이가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섭생을 바꿈으로써 외모 나이를 부쩍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것은
영양 불균형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식사만 바꿔도 얼굴에 주름이 줄고 그 결과 외모 나이가 확 젊어집니다. 40까지만 해도 맨 얼굴이 예뻐서 화장을 옅게 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헝클어져도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하지만 60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집으로 나가면 영락없이 노숙자로 보입니다. 남성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빠져서 호리호리하는 몸에 염색이라도 걸으면 금세 초라해집니다. 반면에 슈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남성은 젊게 느껴집니다. 외모 나이가 젊어 보이려면 60부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은 수명도 깁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최고의 에너지원은 의욕입니다. 이 책에는 60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장벽을 뛰어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나 자신이 28세부터 40여 년 가까이 노익의학 분야에 몸담으면서 직접적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조언들입니다. 노인이 무엇을 계기로 부쩍 늙게 되고 어떻게 쇠약해져서 고립되는지 내가 생생하게 관찰하고 검증했기 때문이죠. 외모 나이가 젊어 보이고 활력 있고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보이고 싶다는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고 찾는 사람도 점차 없어지면 꾸미고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금세 노인이 대금합니다. 40부터는 뇌 전두엽이 퇴화하고 성 호르몬도 줄고 근육도 쪼그라듭니다. 그런 이유로 전반적인 의욕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60부터는 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갈립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이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0부터 늙기 시작하면 무려 40년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며 굴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 남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입하는 온갖 노인에 대한 오해와 강요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황혼을 누구보다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게 60대의 의무입니다. 60의 기초를 잘 쌓아야 남은 노년의 삶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처럼 60 중반이면 심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는 80 가까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은사 중 당시 20대였던 분이 있다면 심지어 그 선생님보다 늙어 보입니다. 슬픈 현실은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죠. 단체로 찍은 기념사진을 보고서 그제야 자기가 너무 늙어 보여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외모 나이가 부쩍 늙은 환자와 대화하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것이죠. 그중 특히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단백질의 부족은 겉모습 나이를 늙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거나 몸 전반이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는 60대 환자가 있습니다. 하루 세끼 뭘 드시냐고 물어보면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한 음식 대신 담백한 채소 위주로 먹다 보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의 재료가 되므로 부족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먹지 않는 건 자진해서 나만 늙어 보일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노화 대열의 맨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 상태는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60부터 외모 나이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의욕 저하입니다.
일상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면 부쩍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의욕만으로도 사람은 잘 늙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이 더 먼저 늙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는 순간까지 내 힘으로 건강하고 활력있게, 더 나아가 우아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나 자신을 사람답게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치면 기름치고 광내는 것이죠. 그래야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언제까지고 자신있고 기운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체 단련에 힘씁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머리 쓰는 골치 아픈 도전을 즐깁니다. 집 앞에 슈퍼에 갈 때도 외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목이 다 늘어진 실내복을 입고 바깥에 나간다. 귀찮다는 이유로 줄곧 소파에 앉아 TV만을 본다. 채널을 편하게만 돌리면 되는데 머리 쓰는 일 따위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절로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을 접으면 순식간에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정년퇴임을 계기로 부쩍 늙기 시작합니다. 57세든 60세든 65세든 정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양복 대신 실내복이나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라도 등산복으로 기본 복장이 바뀌고 나면 신사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면 가끔 공식적인 외출 기회가 생겨도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이 끝날 무렵인 50대 중후반부터 부쩍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이 많은 게 여성의 특징이지만 자칫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줌마 대열에 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머리와 옷차림으로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힘듭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입고 나갈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세련된 모습이었던 사람도 체형이나 외모가 변해서 어느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스스로 늙어 보이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어지는 호르몬을 몸에서 솟아나게 하는 법. 연애나 성에 대한 활발한 욕구가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시킨다는 사실은 일찍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를 먹을수록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일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근육이 잘 붙지 않게 되며 기억력과 사고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쇠약한 노인이 되는 조건을 점점 갖춰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 부족 증세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품는 것, 심지어 에로틱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성 관련 경험이나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성 호르몬 감소라는 노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극을 늦추지 않는 것이 신체 나이뿐 아니라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에로틱한 이미지, 심지어 포르노물을 접함으로써 성적 활력을 지속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상대를 만족시킬지 탐구하고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성적 욕구를 무조건 눌러야 한다는 생각 역시 나이 편향 사고의 일종입니다. 언제고 몸의 욕구에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성적 욕구까지 줄어드는 것은 모두 의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의욕이 높아지고 근육과 뇌도 쇠약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외모도 저절로 젊어집니다. 아이도 다 컸고 이제는 성적 욕구 따윈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금욕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남들보다 빨리 늙는 지름길이므로 나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성욕을 높이는 핵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불문, 연애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 수치도 낮으며 그만큼 빨리 늙고 인지 관련 노화도 심화한다는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모 나이를 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카락의 유무와 머리숱은 외모 나이를 늙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젊어 보이기 위해 가발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심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나 역시 그런 모든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여전히 가발을 놀림거리로 삼는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화적으로 머리카락은 아주 오래전부터 젊음과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동양권에서는 흑단처럼 매끈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만약 항암 등의 이유로 머리카락이 빠졌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도 머리카락이 없다고 혹은 가발을 썼다고 대놓고 놀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노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본인도 원하지 않던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놀리는 일은 장애를 비우는 것만큼이나 크게 부끄럽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발을 쓰거나 모발이식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합시다. 시선 따위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만족하고 꺼리낌이 없으면 됩니다. 누군가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을 합시다. 이거요? 가발입니다. 모두가 당당하게 가발을 쓴다면 가발을 놀림거리로 삼는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빈약한 머리카락을 감추려고 모자를 즐겨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랄한 스포츠 모자라면 모를까. 대개 연령대가 있는 사람이 모자를 쓰면 오히려 부쩍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추려고 하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고 티가 나서 어색합니다.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모발 이식을 받거나 가발을 쓰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출세를 내려놓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직함이나 지위, 사회적 출세를 내려놓으면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의 경우 직함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간지를 간행하는 대형 출판사의 경우 소위 출세 경쟁에서 밀린 평사원인에도 다른 기업의 종사자보다
꽤 풍족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없고 경력이 쌓일수록 연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교종 교유를 보는 나이 지긋한 직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책을 출판한 곳에도 그런 나이 지긋한 평사원이 꽤 됩니다. 자기 일을 즐기면서 평생을 일반 직원으로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과나 팀원 교육 등에 대한 부담도 덜해서인지 외모나이도 젊어 보입니다. 내 동창 중에는 일본 최대의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며 주위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적 기준에 맞는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부사장이나 대표가 되어야 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의기소침해질 법도 하련만 그 친구는 관리직이 아닌 현장 업무를 즐겁게 수행합니다. 젊은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외모 나이가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출세는 외모의 젊음과 맞바꿔야 하는 트레이드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세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젊은 외모를 택할 것입니까? 60부터는 멋을 부릴수록 외모가 젊어집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외모 나이가 젊어지려면 멋을 부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나날이 반복되면 어느새 펑퍼짐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멋부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한 긴장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청소를 게을리한 방, 설거지거리가 쌓인 개수대, 찌든 때가 붙은 욕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욱 치우기가 싫어지고 집에 대한 애정도 식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도 아끼며 반짝반짝 닦으면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 먹을수록 가장 늙어 보이지 않는 옷차림은 단연코 슈트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이가 돼도 슈트를 입으면 소위 평범한 할아버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잘 차려입을수록 젊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70, 80인데도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남성을 보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년퇴직해 회사에 가지 않아도 양복을 자주 입는 사람일수록 더 젊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통한 체형이었던 내가 젊어서 입던 슈트를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사실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제2형 당뇨병이어서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식도락 침이가 있는 나로서는 당뇨병 증상 중 하나인 체중 감소는 오히려 반가운 증세입니다. 에너지로 사용되는 혈당이 몸에 쌓이지 않고 오줌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옛날에 입던 슈츠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책을 읽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내가 당뇨병에 굴복해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겠지만 당뇨병의 양상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살이 빠져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이전보다 오히려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나는 그 덕에 외모가 젊어진다면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책에도 강조했듯 60을 넘으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혈당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85세까지 살 수 있다 해도 먹고 싶은 걸 포기하거나 스스로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사는 내 모습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걸 포기한 나는 분명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85세 전에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멋쟁이 노신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인슐린은 포기해도 슈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돈은 건강할 때 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 여행과 음식 등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좋은 옷을 사는데도 돈을 쓸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합니다.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돈을 막 써도 될까요? 누구도 몇 살까지 살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축하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 쓰는 게 무서워지는 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 나이가 들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므로 그때를 위해 돈을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몸이 약해져 침대 신세를 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은 고작 작은 캐비넷 하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돈을 쓸 일도 없어집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식사나 오락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 오히려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돈 쓸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자신의 기대 여명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거의 다 쓴다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80만 돼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지방 온천 등지에 가면 80 이상 노인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라는 안내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혼자서 욕탕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칫 낙상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0대까지 아주 건강했던 이들도 80을 경계로 부쩍 몸이 쇠약해집니다. 우아하고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한 핵심 조건. 배우 요시나가 사유리는 이른바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던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80을 앞둔 나이인 지금까지 너무나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깐깐하게 외모 나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성형외과에서 주름을 펴고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들 누구나 그녀처럼 젊음을 유지하기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핵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겉모습이 자기 나이와 어느 정도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젊어 보여도 그 모습이 자기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요시나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노년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배우나 연예인처럼 무작정 젊어 보이려고 발악하면 부자연스럽거나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미학에 따라 살지 않고 남의 흉내를 낸다면 값싼 짝퉁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자기 나이로 보이지만 우아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 더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여배우 카트린 드네브는 그 대표적인 격입니다. 데뷔 이래로 줄곧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있지만 참 멋있게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기 나이에 걸맞게 멋을 낸다는 점이 오히려 젊어 보이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주름을 펴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것만 외모를 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패션을 포함해 그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외모 나이는 오히려 젊어집니다. 60대에도 40대로 보이는 하루 식습관. 소식은 금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 요즘 노인은 20, 30년 전의 노인과는 정말 다릅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젊고 의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과거의 노인들처럼 무조건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비만이 국가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육식 위주, 특히 패스트푸드 혹은 냉동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로리가 낮은 단출한 식사를 하면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대체 노인들을 제대로 진찰하고 있습니까? 고령자를 오래 진료한 나로서는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노인은 살이 빠지면 곧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고령자를 전문으로 진찰한 경험이 짧아서 그들이 실제로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조언을 듣는 노령자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은 지적 수준이 높고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 하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인 조언에 더 잘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됐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온갖 건강지상주의 대책은 대개는 질 높은 삶, 젊게 사는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노인 의료에 종사한 사람의 말이니 주의 깊게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래 살찌는 것은 나쁘다라는 사회적인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신체 대사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보건소나 구청할 것 없이 대사증후군 예방을 기치에 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찐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장수나 건강한 삶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주류입니다. 운동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가시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걸 줄이고 살을 빼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맞습니다. 제일 나쁜 악영향은 바로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몸무게는 줄지 몰라도 근력이 저하되어서 걷기가 힘들고 외모도 부쩍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으면 매년 1에서 2% 근육이 감소하며 이렇게 꾸준히 줄어든 결과로 65세가 되면 25% 정도 줄고 80세가 되면 40% 이상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줄면 보행과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로 운동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 그중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몸무게 1kg당 1에서 1.2g, 아니 그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내면의 건강보다는 외면이 젊어 보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고기도 잔뜩 먹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취미가 있어서 포도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자연스럽게 생선과 육류를 번갈아가며 많이 먹게 됩니다. 제 당뇨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출판사의 편집자가 큰일이 아니라며 놀랍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수치보다는 일이 바쁜 게 오히려 큰일입니다. 나한테 엄청난 일을 안겨주면서 건강 걱정을 한다는 게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6권의 책을 출간하고 니온대학교 상무이사까지 맡게 되었으니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매우 바쁩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라 육체적으로 괴롭다고 느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을 해내기 위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사수치를 낮추려 노력하기보다는 몸이 행복한 쪽으로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내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둘째, 잠은 충분히 잔다. 매일 7시간은 제대로 숙면하려고 노력을 한다.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는 경기력의 제1요소로 수면을 꼽았습니다. 나 역시 엄청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만큼은 충분히 자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 푸석푸석한 피부가 됩니다. 아무리 좋다는 화장품으로 커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 속이 영양 부족인데 아무리 겉으로 바른들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름이 많고 푸석푸석한 피부를 가졌다면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경우라 봐도 무방합니다. 피부 주름만이 아닙니다. 윤기 없는 퍼석한 머리카락, 손톱에 생기는 세로줄 등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입니다. 생명 유지와 관계 깊은 부위에 부족한 단백질을 우선 사용하게 되므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단백질 부족의 영향이 이런 곳에 더 빨리 나타나는 까닭입니다. 내가 직접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진찰한 결과 외모 나이가 젊을수록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수치가 정상이거나 낮은 고령자일수록 대체로 약간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단백질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의욕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약해집니다. 의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로토닌의 분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한 생활습관을 의식적으로 수행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생활은 세로토닌 분비 역시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육류나 생선, 유제품, 콩 등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류 등으로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학 관점에서 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가령 집에서 닭고기를 먹는다면 일반적으로 먹는 부위는 다리나 가슴살일 것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한 고기를 먹더라도 내장까지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치구이 집에 가면 고기의 온갖 부위나 내장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토끼, 염소, 사슴 등 특별한 동물 단백질을 탕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는 내장이나 머릿고기 등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손질하기도 힘듭니다. 소나 돼지의 내장에는 피부의 재료가 되는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나이가 젊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집에서 구해서 조리할 수 있는 것은 몇 종류에 불과하지만 초밥이나 횟집, 생선구이나 조개구이 전문점에 가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식품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을 먹는 일은 전두엽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마다하는 음식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먹는데 꺼리낌이 없으면 더 풍부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낯선 외국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음식을 즐김으로써 여행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외식을 통해 평소에 먹지 못하던 것을 접하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참고도 됩니다. 60부터는 전두엽이 쇠퇴하기 시작해 의욕이 감퇴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성적 매력이 떨어지고 젊은 외모로 버틸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승진이나 고가에만 목을 메고 좁은 직장 문화에 한정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퇴직까지 하게 되면 내놓을 명함도 없어 부쩍 초라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에 자꾸만 과거 얘기에 매몰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거나 자기 얘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야기를 잘 하려면 경험을 잘 쌓아야 합니다. 마치 청중 앞에서 강연하듯 스스로 말버릇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연습하며 다듬어서 말합니다. 한두 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 자기의 화술을 자꾸만 다듬어갑니다. 잘 먹힌 화술을 계속 사용하면 더욱 잘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이야기하는 요령을 점점 더 파악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도록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역시 경험을 많이 쌓은 덕분에 강연회에서 청중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는 일이 여간에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도 가끔 실패합니다. 책도 강연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잘 팔리는 책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 책이 잘 팔리긴 하지만 예전에 출간한 것 중 전혀 팔리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때 쓴 책을 지금 보면 이렇게 지루하게 썼으니 안 팔리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대개 1에서 2만 부 정도만 팔리면 최소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내 책의 경우 100만 부 이상 팔린 것도 있고 그보다 못한 것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출판사에 손해가 된 책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책을 많이 써온 덕분입니다. 요컨대 경험을 쌓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 부족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귀담아서 들을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0대에 40대로 보이는 사람, 80대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부터는 속보다 겉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집은 당신은 아직 60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나이를 훌쩍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60부터는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르면 40대부터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가령 당신이 제 나이는 60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칩시다. 상대방이 얘 60이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인사치레라는 걸 알아도 기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0부터는 이런 말을 듣느냐 마느냐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크게 좌우합니다. 50대까지는 사회적 지위, 성공, 가족의 화목, 자녀의 성취 등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자녀도 품에서 떠나는 60대부터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몸과 뇌를 갖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보다 젊고 즐겁게 잘 살아야 하고 그것이 겉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60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자력으로 승부하는 원맨쇼가 되는 셈입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외모가 젊어 보여야 남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겨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우면서 지적이고 매력적인 나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보다 활력있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나이에 따라 붙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65세부터 고령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고령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성이라면 머리가 벗겨지고 말라서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 여성이라면 백발의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혈기왕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196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 사자의 상에서 집안 가장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고령 이미지입니다. 누구라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외모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중 그의 나이는
54세에 불과했습니다. 원작 사건 만화가 연재되던 1947년 기준으로는 54세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의 외모는 어딜 봐도 70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외모 나이가 젊어지는 흐름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 제니퍼 애니스톤 등은 아무리 봐도 노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동년배인 한국 배우 엄정화, 최하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60이나 70, 아니 90대에도 젊고 의욕 넘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라면 노인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로망으로 생각하며 동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실제 나이와 외모가 비슷해 보이거나 심지어 실제 나이보다 외모 나이가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섭생을 바꿈으로써 외모 나이를 부쩍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것은 영양 불균형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식사만 바꿔도 얼굴에 주름이 줄고 그 결과 외모 나이가 확 젊어집니다. 40까지만 해도 맨 얼굴이 예뻐서 화장을 옅게 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헝클어져도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하지만 60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집으로 나가면 영락없이 노숙자로 보입니다. 남성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빠져서 호리호리하는 몸에 염색이라도 걸으면 금세 초라해집니다. 반면에 슈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남성은 젊게 느껴집니다. 외모 나이가 젊어 보이려면 60부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은 수명도 깁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최고의 에너지원은 의욕입니다. 이 책에는 60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장벽을 뛰어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나 자신이 28세부터 40여 년 가까이 노익의학 분야에 몸담으면서 직접적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조언들입니다. 노인이 무엇을 계기로 부쩍 늙게 되고 어떻게 쇠약해져서 고립되는지 내가 생생하게 관찰하고 검증했기 때문이죠. 외모 나이가 젊어 보이고 활력 있고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보이고 싶다는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고 찾는 사람도 점차 없어지면 꾸미고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금세 노인이 대금합니다. 40부터는 뇌 전두엽이 퇴화하고 성 호르몬도 줄고 근육도 쪼그라듭니다. 그런 이유로 전반적인 의욕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60부터는 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갈립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이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0부터 늙기 시작하면 무려 40년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며 굴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 남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입하는 온갖 노인에 대한 오해와 강요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황혼을 누구보다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게 60대의 의무입니다. 60의 기초를 잘 쌓아야 남은 노년의 삶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처럼 60 중반이면 심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는 80 가까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은사 중 당시 20대였던 분이 있다면 심지어 그 선생님보다 늙어 보입니다. 슬픈 현실은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죠. 단체로 찍은 기념사진을 보고서 그제야 자기가
너무 늙어 보여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외모 나이가 부쩍 늙은 환자와 대화하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것이죠. 그중 특히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단백질의 부족은 겉모습 나이를 늙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거나 몸 전반이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는 60대 환자가 있습니다. 하루 세끼 뭘 드시냐고 물어보면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한 음식 대신 담백한 채소 위주로 먹다 보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의 재료가 되므로 부족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먹지 않는 건 자진해서 나만 늙어 보일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노화 대열의 맨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 상태는 외모 나이를 늙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60부터 외모 나이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의욕 저하입니다. 일상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 부쩍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의욕만으로도 사람은 잘 늙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이 더 먼저 늙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는 순간까지 내 힘으로 건강하고 활력있게, 더 나아가 우아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나 자신을 사람답게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치면 기름치고 광내는 것이죠. 그래야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언제까지고 자신있고 기운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체 단련에 힘씁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머리 쓰는 골치 아픈 도전을 즐깁니다. 집 앞에 슈퍼에 갈 때도 외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목이 다 늘어진 실내복을 입고 바깥에 나간다. 귀찮다는 이유로 줄곧 소파에 앉아 TV만을 본다. 채널을 편하게만 돌리면 되는데 머리 쓰는 일 따위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절로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을 접으면 순식간에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정년퇴임을 계기로 부쩍 늙기 시작합니다. 57세든 60세든 65세든 정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양복 대신 실내복이나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라도 등산복으로 기본 복장이 바뀌고 나면 신사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면 가끔 공식적인 외출 기회가 생겨도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이 끝날 무렵인 50대 중후반부터 부쩍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이 많은 게 여성의 특징이지만 자칫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줌마 대열에 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머리와 옷차림으로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힘듭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입고 나갈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세련된 모습이었던 사람도 체형이나 외모가 변해서 어느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스스로 늙어 보이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어지는 호르몬을 몸에서 솟아나게 하는 법. 연애나 성에 대한 활발한 욕구가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시킨다는 사실은 일찍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를 먹을수록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일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근육이 잘 붙지 않게 되며 기억력과 사고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쇠약한 노인이 되는 조건을 점점 갖춰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 부족 증세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품는 것, 심지어 에로틱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성 관련 경험이나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성 호르몬 감소라는 노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극을 늦추지 않는 것이 신체 나이뿐 아니라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에로틱한 이미지, 심지어 포르노물을 접함으로써 성적 활력을 지속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상대를 만족시킬지 탐구하고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성적 욕구를 무조건 눌러야 한다는 생각 역시 나이 편향 사고의 일종입니다. 언제고 몸의 욕구에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성적 욕구까지 줄어드는 것은 모두 의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의욕이 높아지고 근육과 뇌도 쇠약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외모도 저절로 젊어집니다. 아이도 다 컸고 이제는 성적 욕구 따윈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금욕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남들보다 빨리 늙는 지름길이므로 나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성욕을 높이는 핵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불문, 연애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 수치도 낮으며 그만큼 빨리 늙고 인지 관련 노화도 심화한다는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모 나이를 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카락의 유무와 머리숱은 외모 나이를 늙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젊어 보이기 위해 가발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심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나 역시 그런 모든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여전히 가발을 놀림거리로 삼는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화적으로 머리카락은 아주 오래전부터 젊음과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동양권에서는 흑단처럼 매끈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만약 항암 등의 이유로 머리카락이 빠졌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도 머리카락이 없다고 혹은 가발을 썼다고 대놓고 놀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노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본인도 원하지 않던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놀리는 일은 장애를 비우는 것만큼이나 크게 부끄럽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발을 쓰거나 모발 이식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합시다.
시선 따위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만족하고 꺼리낌이 없으면 됩니다. 누군가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을 합시다. 이거요? 가발입니다. 모두가 당당하게 가발을 쓴다면 가발을 놀림거리로 삼는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빈약한 머리카락을 감추려고 모자를 즐겨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랄한 스포츠 모자라면 모를까. 대개 연령대가 있는 사람이 모자를 쓰면 오히려 부쩍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추려고 하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고 티가 나서 어색합니다.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모발 이식을 받거나 가발을 쓰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출세를 내려놓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직함이나 지위, 사회적 출세를 내려놓으면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의 경우 직함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간지를 발행하는 대형 출판사의 경우 소위 출세 경쟁에서 밀린 평사원인에도 다른 기업의 종사자보다 꽤 풍족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없고 경력이 쌓일수록 연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교정 교유를 보는 나이 지긋한 직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책을 출판한 곳에도 그런 나이 지긋한 평사원이 꽤 됩니다. 자기 일을 즐기면서 평생을 일반 직원으로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과나 팀원 교육 등에 대한 부담도 덜해서인지 외모 나이도 젊어 보입니다. 내 동창 중에는 일본 최대의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며 주위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적 기준에 맞는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부사장이나 대표가 되어야 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의기소침해질 법도 하련만 그 친구는 관리직이 아닌 현장 업무를 즐겁게 수행합니다. 젊은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외모 나이가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출세는 외모의 젊음과 맞바꿔야 하는 트레이드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세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젊은 외모를 택할 것입니까? 60부터는 멋을 부릴수록 외모가 젊어집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외모 나이가 젊어지려면 멋을 부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나날이 반복되면 어느새 펑퍼짐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멋부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한 긴장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청소를 게을리한 방, 설거지거리가 쌓인 개수대, 찌든 때가 붙은 욕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욱 치우기가 싫어지고 집에 대한 애정도 식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도 아끼며 반짝반짝 닦으면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 먹을수록 가장 늙어 보이지 않는 옷차림은 단연코 슈트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이가 돼도 슈트를 입으면 소위 평범한 할아버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잘 차려입을수록 젊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70, 80인데도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남성을 보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년퇴직해
회사에 가지 않아도 양복을 자주 입는 사람일수록 더 젊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통한 체형이었던 내가 젊어서 입던 슈트를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사실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제2형 당뇨병이어서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식도락 침이가 있는 나로서는 당뇨병 증상 중 하나인 체중 감소는 오히려 반가운 증세입니다. 에너지로 사용되는 혈당이 몸에 쌓이지 않고 오줌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옛날에 입던 슈츠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책을 읽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내가 당뇨병에 굴복해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겠지만 당뇨병의 양상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살이 빠져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이전보다 오히려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나는 그 덕에 외모가 젊어진다면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책에도 강조했듯 60을 넘으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혈당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85세까지 살 수 있다 해도 먹고 싶은 걸 포기하거나 스스로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사는 내 모습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걸 포기한 나는 분명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85세 전에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멋쟁이 노신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인슐린은 포기해도 슈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돈은 건강할 때 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 여행과 음식 등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좋은 옷을 사는데도 돈을 쓸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합니다.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돈을 막 써도 될까요? 누구도 몇 살까지 살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축하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 쓰는 게 무서워지는 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 나이가 들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므로 그때를 위해 돈을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몸이 약해져 침대 신세를 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은 고작 작은 캐비넷 하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돈을 쓸 일도 없어집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식사나 오락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 오히려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돈 쓸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자신의 기대 여명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거의 다 쓴다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80만 돼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지방 온천 등지에 가면 80 이상 노인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라는 안내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혼자서 욕탕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칫 낙상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0대까지 아주 건강했던 이들도 80을 경계로 부쩍 몸이 쇠약해집니다. 우아하고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한 핵심 조건. 배우 요시나가 사유리는 이른바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던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80을 앞둔 나이인 지금까지 너무나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깐깐하게 외모 나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성형외과에서 주름을 펴고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들 누구나 그녀처럼 젊음을 유지하기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모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핵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겉모습이 자기 나이와 어느 정도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젊어 보여도 그 모습이 자기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요시나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노년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배우나 연예인처럼 무작정 젊어 보이려고 발악하면 부자연스럽거나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미학에 따라 살지 않고 남의 흉내를 낸다면 값싼 짝퉁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자기 나이로 보이지만 우아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 더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여배우 카트린 드네브는 그 대표적인 격입니다. 데뷔 이래로 줄곧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있지만 참 멋있게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기 나이에 걸맞게 멋을 낸다는 점이 오히려 젊어 보이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주름을 펴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것만 외모를 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패션을 포함해 그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외모 나이는 오히려 젊어집니다. 60대에도 40대로 보이는 하루 식습관. 소식은 금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 요즘 노인은 20, 30년 전의 노인과는 정말 다릅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젊고 의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과거의 노인들처럼 무조건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비만이 국가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육식 위주, 특히 패스트푸드 혹은 냉동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로리가 낮은 단출한 식사를 하면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대체 노인들을 제대로 진찰하고 있습니까? 고령자를 오래 진료한 나로서는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노인은 살이 빠지면 곧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고령자를 전문으로 진찰한 경험이 짧아서 그들이 실제로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조언을 듣는 노령자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은 지적 수준이 높고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 하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인 조언에 더 잘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됐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온갖 건강지상주의 대책은 대개는 질 높은 삶, 젊게 사는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노인 의료에 종사한 사람의 말이니 주의 깊게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래
살찌는 것은 나쁘다라는 사회적인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신체 대사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보건소나 구청할 것 없이 대사증후군 예방을 기치에 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찐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장수나 건강한 삶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주류입니다. 운동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가시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걸 줄이고 살을 빼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맞습니다. 제일 나쁜 악영향은 바로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몸무게는 줄지 몰라도 근력이 저하되어서 걷기가 힘들고 외모도 부쩍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으면 매년 1에서 2% 근육이 감소하며 이렇게 꾸준히 줄어든 결과로 65세가 되면 25% 정도 줄고 80세가 되면 40% 이상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줄면 보행과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로 운동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 그중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몸무게 1kg당 1에서 1.2g, 아니 그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내면의 건강보다는 외면이 젊어 보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고기도 잔뜩 먹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취미가 있어서 포도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자연스럽게 생선과 육류를 번갈아가며 많이 먹게 됩니다. 제 당뇨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출판사의 편집자가 큰일이 아니라며 놀랍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수치보다는 일이 바쁜 게 오히려 큰일입니다. 나한테 엄청난 일을 안겨주면서 건강 걱정을 한다는 게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6권의 책을 출간하고 니온대학교 상무이사까지 맡게 되었으니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매우 바쁩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라 육체적으로 괴롭다고 느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을 해내기 위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사 수치를 낮추려 노력하기보다는 몸이 행복한 쪽으로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내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둘째, 잠은 충분히 잔다. 매일 7시간은 제대로 숙면하려고 노력을 한다.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는 경기력의 제1요소로 수면을 꼽았습니다. 나 역시 엄청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만큼은 충분히 자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 푸석푸석한 피부가 됩니다. 아무리 좋다는 화장품으로 커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 속이 영양 부족인데 아무리 겉으로 바른들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름이 많고 푸석푸석한 피부를 가졌다면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경우라 봐도 무방합니다. 피부 주름만이 아닙니다. 윤기 없는 퍼석한 머리카락, 손톱에 생기는 세로줄 등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입니다. 생명 유지와 관계 깊은
부위에 부족한 단백질을 우선 사용하게 되므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단백질 부족의 영향이 이런 곳에 더 빨리 나타나는 까닭입니다. 내가 직접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진찰한 결과 외모 나이가 젊을수록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수치가 정상이거나 낮은 고령자일수록 대체로 약간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단백질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의욕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약해집니다. 의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로토닌의 분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한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수행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생활은 세로토닌 분비 역시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육류나 생선, 유제품, 콩 등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류 등으로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학 관점에서 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가령 집에서 닭고기를 먹는다면 일반적으로 먹는 부위는 다리나 가슴살일 것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한 고기를 먹더라도 내장까지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치구이 집에 가면 고기의 온갖 부위나 내장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토끼, 염소, 사슴 등 특별한 동물 단백질을 탕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는 내장이나 머릿고기 등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손질하기도 힘듭니다. 소나 돼지의 내장에는 피부의 재료가 되는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나이가 젊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집에서 구해서 조리할 수 있는 것은 몇 종류에 불과하지만 초밥이나 횟집, 생선구이나 조개구이 전문점에 가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식품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을 먹는 일은 전두엽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마다하는 음식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먹는데 꺼리낌이 없으면 더 풍부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낯선 외국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음식을 즐김으로써 여행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외식을 통해 평소에 먹지 못하던 것을 접하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참고도 됩니다. 60부터는 전두엽이 쇠퇴하기 시작해 의욕이 감퇴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성적 매력이 떨어지고 젊은 외모로 버틸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승진이나 고가에만 목을 메고 좁은 직장 문화에 한정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퇴직까지 하게 되면 내놓을 명함도 없어 부쩍 초라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에 자꾸만 과거 얘기에 매몰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거나 자기 얘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야기를 잘 하려면 경험을 잘 쌓아야 합니다. 마치 청중 앞에서 강연하듯 스스로 말버릇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연습하며 다듬어서 말합니다. 한두 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 자기의 화술을 자꾸만 다듬어 갑니다. 잘 먹힌 화술을 계속 사용하면 더욱 잘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이야기하는 요령을 점점 더 파악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도록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역시 경험을 많이 쌓은 덕분에 강연회에서 청중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는 일이 여간에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도 가끔 실패합니다. 책도 강연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잘 팔리는 책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 책이 잘 팔리긴 하지만 예전에 출간한 것 중 전혀 팔리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때 쓴 책을 지금 보면 이렇게 지루하게 썼으니 안 팔리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대개 1에서 2만 부 정도만 팔리면 최소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내 책의 경우 100만 부 이상 팔린 것도 있고 그보다 못한 것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출판사에 손해가 된 책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책을 많이 써온 덕분입니다. 요컨대 경험을 쌓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 부족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귀담아서 들을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